자, 반갑습니다. 일단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8경기. 어제는 좀 아쉽죠. 왜냐면 언더를 갔어야 했는데 뭐 자신 있게 못 간 게 어쨌든 아침이었기 때문에 못 갔는데 어쩔 수 없다 보고 해축은 완전히 반대로 나왔다. 오버 봤는데 언더. 바르샤 승 봤는데 AT의 4대0 대승. 그렇게 대피할 줄은 몰랐는데 뭐 차라리 오버적으로 건드렸어야 하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자, 어쨌든 이제 주말이 시작이잖아요. 오늘부터 뭐 내일 모레 경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드램부터. 자, 일단 리그 한 경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성은 그래도 스타드렌이 8위를 홈에서 몇 번 잡았더라고 최근에. 뭐 가장 최근에는 연패 중이긴 한데 그래도 스타드렌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물론 파리에 비해 실점도 2배 이상 많고 득점도 많이 밀리긴 하지만 홈의 패배가 적다는 점. 왜냐면 파리도 원정에선 2번이나 졌거든요. 그리고 뭐 득실도 그래도 플러스인 점을 생각하면은 홈이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다만 이제 주전기포의 출전 의심, 그리고 수비의 부상,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부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결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PSG는 파비안 루이즈하고 뭐 미드필더 한두 명 정도 부상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장 부분도 어찌 보면 파리가 좀 더 좋다. 그리고 최근 스타드렌이 원정에서 이제 꽤 많은 실점들을 해서 졌고 홈에서도 로리앙한테 진 거 0대2. 즉 5경기 연속 승리 없는데 4연패 중입니다. 그중 3경기가 무득점이고. 이러면 아무리 홈 성적이 좋다 한들 최근 마지막 홈 경기가 로리앙 0대2, 그 전에 르아브로 1대1이었기 때문에 파리는 그래도 이제 원정 불안하긴 하잖아요. 뭐 스포르팅한테도 지고. 근데 냉정하게 이제 리그로만 봤을 때는 뭐 오세르 스트라스 다 한 골 차긴 한데 메스도 지난번 마르세유전도 5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승 쪽을 보면은 그래도 파리 승 봐야 된다. 언오버는 3.5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왜냐면 스타드렌이 최근 홈에서 득점력, 뭐 원정 득점력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파리가 다득점 못하면 언더 날 것 같은데 파리도 이제 뭔가 원정에선 한 골차 승부가 많다 보니 마인을 가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최근에 이제 오랜만에 로리앙한테 져서 그렇지 그 전에 보면은 스타드렌이 물론 이제 상성에서 좀 밀리긴 하는데 최근에 그래도 어, 마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경기 같은 경우는 배당 대비 상당히 좋은데 마에는 고민을 좀 해보겠다. 핸디 쪽으로 갈지 마엔 쪽으로 갈지는. 자, 그다음 폴렌담하고 PSV. 자, 이 LADBC의 1위 팀이죠. 그리고 아까 뭐 파리는 리그왕 1위인데 자, 일단 PSV는 득점력이 압도합니다. 66골. 폴렌담하고는 거의 3배 좀 안 되게 차이 나거든요. 24골이니까. 실점도 10골 이상 차이 나고. 그래서 뭐 폴렌담이 홈에서 그나마 선전을 하고 있는데 하필 또 원정 무패팀입니다. PSV가 홈보다 원정 성적이 더 좋아서 이게 폴렌담 입장에서는 좀 빡세다. 그리고 공격에 부상도 있고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들도 지금 미드필더랑 몇 명씩 있기 때문에 물론 PSV도 결장 부분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주전키퍼 부상, 그리고 미드필더에 지금 출전 불투명한 선수,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히카르도 페피의 부상. 그래서 여기도 부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아주 많지도 않아서 뭐 조금 폴렌담이 약 우세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폴렌담이 잠시만요. 또 렉이 걸리는데 방송이 튕겼나 이게? 자, 일단 PSV 상대로 홈에서 이긴 적이 없긴 합니다. 최근에 4연패기도 하고. 그래서 상성은 PSV가 좋고 폴렌담이 지난번 이제 지볼러를 잡긴 했는데 리그에서는 2경기 무패긴 해요. 뭐 홈에서는 위트도 잡고. 하지만 PSV가 지난번 뭐 흐로닝언 아슬아슬하게 뭐 역전승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뭐 홈에서는 매우 강하긴 한데 원정이 좀 불안하단 말이죠. 뭐 그렇다고 뭐 패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원정이 이제 무패 흐름이기 때문에. 다만 원정에서 이제 무실점한 것보다 최근에 실점이 더 꾸준하고 뭐 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버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래서 폴랜담이 무득점만 하지 않고 뭐 예전에 2대1 뭐 3대0 이런 스코어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만 해준다면은 3.5 배당 대비는 오버가 좋고 저는. 근데 이제 결국 PSV 승을 보긴 하는데 이게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냐 이거죠. 파리는 그래도 1.3에 좀 가까운데 이거는 1.2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승 갈 거면은 핸디 물을 노리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마엔도 배당이 1.5를 가까스로 넘기 때문에 마엔 가긴 좀 부담스럽고 결국 오버를 보는 입장에서는 뭐 다득점 무승부가 나오든 뭐 PSV가 압도하든 그러니까 배당 대비 저는 오버가 좋지 않을까. 승은 너무 이제 그렇고 물론 오버도 그렇게까지 막 좋은 건 아니에요. 2대1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원정에서 2대1 스코어가 많거든요. PSV가.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좀 불안한데 그래도 배당 대비 갈 건 오버밖에 없긴 합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도르트문트 마인츠. 자, 2위 팀인 도르트문트. 일단 분데스에서 보면은 그래도 많이 미넨하고 이제 승점이 좁혀졌죠. 6점 차로. 그리고 득점은 뭐 압도하지만 뭐 그래도 이제 실점은 미넨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마인츠보다는 이제 거의 20골 이상 앞섭니다. 그리고 실점도 10골 이상 적고 즉 득실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홈에서 유일한 무패팀 도르트문트 8승 2무. 마인츠는 원정도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고 이게 결장 부분만 이제 수비의 슐로테백의 이제 경고 누적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다 대부분 장기 부상자들이라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인츠도 지금 기포 부상에 미드필더 그 뭐 못 나오는 선수도 있고 뭐 공격에도 부상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네임밸류가 높은 선수들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결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장 부분에서도 뭐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성에서도 도르트문트한테 최근에 좀 많이 밀리죠. 물론 무승부가 몇 번 있긴 합니다만은 도르트문트가 상성도 좋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다 이제 도르트문트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일단 도르트문트도 결국 요새 폼을 보면은 무패 흐름이 좀 길긴 해요. 얘네도 거의 잘 안 지기 때문에 아마 얘네도 그 미넨한테 한 번 진 거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근데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많죠. 볼프스 한 골차, 하이덴하임 비길 뻔했는데 한 골차 3대2, 장크트 한 골차. 홈에서도 이제 뭐 득점력이 낮은 게 아니에요. 득점도 잘하고 하는데 최근에 좀 아슬아슬했던 2실점, 3실점 했던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마인츠의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버거울 수 있다. 왜냐면 마인츠가 예전에는 워낙 이제 못하고 승리도 없었는데 최근에 미넨전을 기점으로 얘네가 4승 3무 1패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3연승입니다. 라이프치 원정도 잡고 쾰른 원정만 역전패 당해서 좀 아쉽지. 뭐 라이프치 승, 아우크 승, 뭐 유니온 베를린, 뭐 미넨까지 비겼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보면 하이덴하임 장크트한테도 한 골 차인데 요새 흐름이 상당히 좋은 마인츠는 좀 버거울 수 있다. 그래서 전 차라리 도르트문트 승무 사이드보다는 배당 대비 5번 노리는 게 낫다. 그렇다고 해서 마인츠 2프렌을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결국 예전에 뭐 프라이 상대로 0대4도 있었고 결국 쾰른한테도 역전패를 당했고 유니온 베를린도 2실점 실점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뭐 브레멘 3대0 뭐 메넨글라 2대0 물론 그렇게 되면 오버가 안 나오겠지만 뭔가 3대1로 끝날 수도 있고 뭐 다득점 2대2 무승부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마인츠가 라이프치 잡은 것처럼 또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쪽의 모든 승리를 가정하에 간다면은 배당 대비 오버가 가장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는 피사까지만 합니다. 나머진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자, 오신 분들 추천, 뭐 유튜브 오시는 분들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은 좀 빨리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내일은 평소보다 일찍 옵니다. 한 낮에, 예. 낮 한 2시에서 3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시간은 공지를 해드릴게요. 늦게 오진 않을 겁니다. 내일은 한 5시 전에는 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피사 AC 밀란. 자, 여기도 상위권 팀 대 하위권 팀의 싸움인데, 자, AC 밀란이 지금 2위거든요. 한 경기 덜 치러서 이제 인테르하고 8점 차인데, 이기면 5점 차로 줄어드는데, 실점이 뭐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인테르가 워낙 득점력이 좋아서 득실 차이가 있는데, 피사하고 비교하면 실점도 2배 이상, 득점도 딱 2배 차이.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인 차이긴 해요. 그리고 AC 밀란이 원정에서도 또 유일한 무패팀이기 때문에 피사 입장에서는 홈에서 성적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결장 부분은 경고 누적 미드필더, 뭐 주전 키퍼 출전 여부 좀 불투명, 서브가 뜨고 있기 때문에 요거 말고 크게 없긴 해요. 근데 AC 밀란도 장기 부상자 빼면은 최근 이제 미드필더 부상 한 명 빼고는 없습니다. 이러면 빡셀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든 상황이 피사가 안 좋아요. 근데 딱 하나 좋은 건 AC 밀란 원정을 비겼다는 점. 작년 10월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성적도 보면은 크레모네전 이후에 지금 몇 경기야 얘네. 한 10경기 이상, 한 13경기 정도 승리 없습니다. 뭐 물론 무가 한 반까지는 아니고, 원래 무가 좀 많은 팀이다 보니. 그런데 홈에서 이제 뭐 원정에서 무득점도 있고 홈에서 무득점도 조금 4연패 할 때 동안 있었다 보니, 최근에 AC 밀란 뭐 중간중간 조금 위기가 있긴 했어요.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뭐 피오렌티나 제노아 연속으로 비길 때라든가. 결국 무패 흐름을 지금 어쨌든 8경기 5승 3무로 이제 늘려놨기 때문에, 최근에 볼로냐 원정도 3대 0으로 이기는 거 보면서 AC 밀란 이거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오히려 아까 뭐 PSV 승 배당도 너무 안 나오잖아요. 뭐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거 할 바에는 AC 밀란 승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피사가 최근 홈에서 이제 코모나 사스올로, 뭐 유벤, 뭐 인테르 다 마엔으로 졌기 때문에, 저는 AC 밀란의 최근 뭐 원정에서 코모 득점 뭐 다득점으로 이길 때도 3대1. 물론 한 골차 승부도 많지만 AC 밀란의 최근 기세면 마엔까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PSV는 마엔승까지요. 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폴란담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뭐 득점이 압도적으로 좋긴 한데, 원정에서 대부분 한 골 차가 많았더라고. 지난번 흐로닝원전도 역전해서 이긴 거기 때문에, 물론 폴란담하고 이제 흐로닝원을 비교하면 흐로닝원이 당연히 득실이 더 좋고 상위권 성적도 더 좋긴 하지만, 냉정하게 홈 성적만 보면은 차이가 없어요. 흐로닝원이나 폴란담이나. 오히려 폴란담이 승점이 더 높습니다. 득실 차이도 거의 안 나고 둘 다 플러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기더라도 불안할 것 같아서 뭐 2대1 나오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인드고, 차라리 폴란담이 다득점 해주고 PSV도 다득점 해주고 해서 오버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언더 가기에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차라리 언더보다는 오버를 노리는 게 좋아서 3대1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헐시티하고 첼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잠시만요. 이게 렉이 좀 너무 심한데 방송만 튕기지 않으면 되거든요. 컴퓨터를 끄고 왔는데 이게 잠시만요. 이게 너무, 자, 32강입니다. 이게 FA컵이기 때문에 오늘 유일한 컵 대회 잉글랜드 FA컵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헐시티하고 첼시는 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헐시티는 뭐 2부에서 상위권이긴 하지만 뭐 첼시하고 뭐 비교할 건 아니고, 그리고 첼시가 지금 5위인데 위에 이제 뭐 챔스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그리고 득실도 괜찮고 해서 뭐 헐시티가 홈이라서 뭐 컵 대회라는 변수 때문에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헐시티도 보면은 뭐 아예 부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미드필더나 뭐 공격에 뭐 물론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공격 쪽도 그렇고 뭐 이적 이슈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첼시가 그런 부상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도 보면 수비 쪽에 출전이 불투명한 선수 몇 명 제외하면 최근 부상이 없긴 해요.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리그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정이 아닙니다. 다음 리그는 한 일주일 뒤에 열리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리즈 좀 불안해서 첼시 승부를 보면서 첼시를 잘 피해가긴 했어요. 그리고 헐시티 입장에서 보면은 일정이 더 타이트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첼시가 2월 11일 날 경기를 해서, 그때 2월 7일 날 같이 경기를 했지만 중간에 경기 하나가 더 있던 거 생각하면 첼시는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체력적인 문제 다 이제 헐시티보다는 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새 헐시티가 뭐 원정에서 워낙 잘하는데 홈은 살짝 의문이 들어요. 원정만큼의 승률이 안 나오고, 그리고 은근히 무득점 경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냉정하게 어디가 이길 확률이 더 크냐 하면, 이거는 뭐 헐시티가 첼시 상대로 홈에서 이긴 적도 없고, 가장 마지막 경기가 20년도긴 하지만 그것도 그때 FA컵 1대2로 졌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이 좀 아쉽긴 해요. 첼시 승 봅니다. 다만 AC 밀란 승보단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게 FA컵이기도 하고 뭔가 이제 일정도 헐시티가 좋았고, 그래서 만에 하나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마인은 당연히 좀 불안하고, 왜냐면 첼시가 뭐 그동안 원정에서 계속 마인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찰튼 5대1로 이기긴 했지만 찰튼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고 헐시티는, 그리고 그동안 원정에서 실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첼시가 꾸준하게 실점이 있다 보니 차라리 이거는 3.5 기준 뭐 오버를 노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에 도르트문트를 오버를 노렸기 때문에 이것마저 오버를 노리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헐시티의 득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리고 헐시티가 득점 못하면 언더로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더도 배당이 뭐 첼시 승보다는 높긴 하지만 괜히 언더 갔다 또 뭐 갑자기 그 찰튼전처럼 뭐 5대1 대승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이 낮긴 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건 첼시 승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렉섬하고 입스위치. 이 경기 또한 FA컵인데 챔피언십에서 상위권 팀들의 싸움이거든요. 3위 입스위치, 렉섬 6위. 렉섬도 예전에는 이제 홈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원정에서도 쉽게 안 주고 요랬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원정에서 잘합니다. 지금 원정 4연승 중. 근데 오히려 홈에서는 4경기째 승리가 없다. 컵대회 포함. 그리고 지난 밀월전은 득점이 없었고 0대2로 졌기 때문에 예전만큼 홈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고, 입스위치는 같은 이제 챔피언십이긴 한데, 일단 결장 부분을 먼저 보자면 렉섬은 미드필더 최근 부상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긴 합니다. 입스위치도 그나마 최근 이제 결장자들 보면 공격, 미드필더 뭐 한두 명 정도인데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거예요. 완전 결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추 비슷하지 않나. 렉섬도 결장이 있긴 한데 뭐 아주 많은 선수가 있는 거 아니고 기존 뭐 결장들도 좀 장기로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쨌든 입스위치의 성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가 한참 이제 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프레스턴에서 이제 제동이 걸렸는데 그래도 무패 흐름이에요, 입스위치는. 그리고 원정에서도 더비 카운을 잡으면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에 졌던 거 만회를 했고, 얘는 코번트리 원정도 이겼던 입스위치. 근데 불안합니다.
왜냐면 홈만큼 승률이 좋지는 않고 무득점으로 비겼던 경기나 득점을 많이 못해서 이제 못 이겼던 옥스퍼드 아니면 뭐 블랙번 1대1 뭐 이런 스코어들도 있기 때문에 렉섬이 그나마 요새 홈에서 성적이 안 좋은 게 입스위치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지 않을까. 그래서 입스위치가 정배를 받았는데 내심 역배를 받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결국 이게 컵대회인 걸 감안하면은 저는 입스위치가 최근에 더비카운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리고 그 전에 레스터, 블랙번, 옥스퍼드 실점이 좀 꾸준했고 렉섬도 물론 이제 미럴 상대로 0대2로 지긴 했지만 노팅엄 상대로 컵대회에서 3대3까지 비기고 승부 차이 끝에 올라왔기 때문에 또 FA컵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엔 이제 승패로 가려 했거든요. 뭔가 이제 홈이면 그래도 비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렉섬이 노팅엄전 2골 먼저 넣는 거 보면서 렉섬이 이기든 아니면 입스위치가 이기든 어디든 승패로 갈릴 것 같다. 다만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하고 어느 팀이 지더라도 한 골은 넣지 않을까 해서 오버 봅니다. 오버. 렉섬 입스위치는 오버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체 대 오사수나 이제 컵대회는 끝났고 자 라리가로 넘어가서 자 오늘은 거의 3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뭐 다른 이런저런 얘기도 안 하고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조합만 좀 늦게 갈 뿐이지 뭐 구독자 게시판이라든가 유튜브는 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내일은 낮에 좀 일찍 온다. 뭐 오전 중으로 오면 좋겠지만 그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중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내일 일어나자마자 이제 공지를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일어나는 대로 아마 방송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좀 빨리 마무리를 하고 저녁엔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워낙 많잖아요, 토요일이. 그래서 뭐 챔피언십은 그냥 분석 결과만 공개하고 나머지를 분석을 하든 아마 전체적인 분석은 안 할 것 같긴 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 엘체 오사수나. 자, 일단 엘체는 오사수나 상대로 지금 3연속 무승부 중. 둘이 만나면 무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엘체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홈에서 워낙 강해요. 5승 5무 2패. 오사수나도 홈에서 강합니다. 근데 둘 다 원정이 안 좋은데 오사수나는 그래도 원정에서 2번이나 이겼거든요. 엘체는 무승입니다. 0승 4무 7패. 유일하게 1승이 없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홈이다. 즉 오사수나가 원정이기 때문에 엘체보다는 승점도 높고 득실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긴 하지만 홈의 엘체를 상대하기 때문에 좀 빡센 거죠. 그리고 득점도 오사수나보다 3골이나 많습니다. 실점이 많아서 이제 마이너스인데 순수 득점만 보면은 엘체 홈이고 그리고 홈에서는 20골에 13골 실점이니까 엄청 좋은 편이죠. 오사수는 또 원정에서 득점이 한 자릿수고 그래서 일단은 엘체가 해볼만 하다. 그리고 경고 누적이 수비에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장기 부상이라서 그리고 오사수나도 수비에 부상 한 명 이러면 큰 차이는 없죠. 결국 이제 최근 흐름인데 엘체가 지금 6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2무 4패. 그러니까 보니까 2무 4패 할 때 동안 득점은 계속 했더라고. 뭐 1대3, 1대1, 2대2, 2대3. 그러니까 지더라도 골을 반드시 넣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오버였다. 그리고 엘체 옛날에 뭐 레알전도 2대2로 비기고 뭐 라요 4대0으로 때려잡고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최근에 무득점 했던 경기는 특히 홈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빌바오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체는 일단 오버 쪽을 봐야 된다. 그리고 오사수나는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홈에서 그나마 좀 잘했었는데 최근 원정에서도 쉽게 안 집니다. 물론 원정 성적이 좋다는 건 아닌데 지더라도 한 골차 아니면 뭐 대패를 한 적이 거의 없긴 해요. 뭐 4대0, 5대0으로 이렇게 안 집니다. 특히 홈에서는 뭐 5경기 무패고. 근데 최근에 라요 원정, 셀타비고 원정까지 이기면서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4경기 3승 1무. 즉 오사수나도 최근 4경기 다 오버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뭐겠습니까? 엘체도 홈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거든요.
타이밍상 엘체가 이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엘체의 프렌을 가기에는 오사수나가 최근에 이제 그 상대하기 쉽지 않았던 라요 이제 셀타를 원정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것도 다득점으로 이러면은 엘체가 또 이제 무승이 길어질 수도 있죠. 뭐 비아레알이나 아니면 세비야처럼 뭐 2대2로 비길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건 다득점 무승부 포함 뭐 엘체 오사수나 전부 다 승리를 생각했을 땐 아까 약간 렉섬 느낌이지 않을까. 오버 봅니다. 근데 요거는 프레는 사실 뭐 배당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1.5가 안 되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흐름을 봤을 땐 이기는 그림까지 생각을 해야 돼서 오버 보는 게 맞다. 오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AS 모나코하고 낭트인데 나가시기 전에 그래도 오늘은 추천을 알아서들 잘 눌러 주셨네요. 뭐 이미 나가셨던 분들이나 뭐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설 지나고 나서는 이제 뭐 구독자 이벤트, 구독자라기보단 구독권 이벤트, 뭐 그런 조합을 드리는 이벤트들을 할 예정이니 우선시 되는 건 이제 뭐 평소에 자주 오시는 분이나 뭐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이나 뭐 보지 않더라도 켜놓고 가셨던 분이나 이게 통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추천은 제가 이제 대충 알고 있으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모나코 낭트인데 자 리그한 경기죠. 둘 다 순위가 안 좋습니다. 특히 모나코가 뭐 이렇게 떨어졌나 10위입니다. 모나코. 근데 뭐 낭트는 강등권이기 때문에 승점도 2배 차이로 모나코가 당연히 다 좋은데 뭐 득점도 10골 이상 차이 나고 근데 모나코의 순수 순위만 봤을 때는 뭐 높진 않죠. 그리고 홈에서도 4번이나 졌습니다. 물론 낭트가 비빌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원정에서도 득점이 한 자릿수고 그래서 모나코도 생각보다 이제 뭐 순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낭트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은 편이다. 그리고 결장 부분들을 보면은 장기 부상자들이 좀 있긴 해요. 미드필더나 뭐 수비 쪽도 그렇고 공격에도 미나미노도 부상당한 지 꽤 됐기 때문에 안수 파티가 출전이 좀 불투명한 정도? 근데 못 나온다고 생각하고 저는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원을 생각했을 땐 낭트에 뭐 밀리지 않고 낭트가 그나마 좋은 건 이제 결장이 크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장 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좋지 않나 아주 살짝. 근데 이제 모나코가 홈이고 낭트 상대로 홈에서 워낙 잘하다 보니 상성에서 밀리는 건 어쩔 수 없고 최근에 이제 모나코의 행보를 봤을 때 챔스에서는 나름 이제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리랑 붙는데 일단 리그 보면은 뭐 4연패도 했었고 최근 들어 이제 스타드렌 4대0 뭐 르아브르 니스하고 비겨서 이제 3경기 무실점이긴 해요. 리그만 보면. 근데 이제 중간에 컵대회 스트라스한테 3실점하고 리그만 보면은 스타드렌 빼고는 딱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결국 나머지 2경기도 0대0으로 비겼고 홈에서는 로리앙 리옹한테 뭐 3실점씩 하고 그러니까 순수 최근 이제 리그 3경기만 무실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다. 그리고 낭트도 흐름을 보면은 마르세유를 어떻게 잡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4연패죠. 파리 FC, 니스, 로리앙, 리옹까지. 그래서 여기도 뭐 지더라도 득점은 어느 정도 하고 있긴 합니다. 무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뭐 리옹 그리고 또 리옹이네. 원정 리옹 또 홈에서 리옹 상대일 때 그때 말고는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없다. 그만큼 득점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어서 모나코의 최근 페이스를 보면은 모나코도 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아무리 홈이고 이길 확률이 높고 상성이 좋다 하지만 최근에 모나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시는 분들은 불안합니다. 스타드렌 한 경기 이겼다고 저는 신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당 대비 승은 별로다. 1.39.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결국 언어보죠. 모나코가 다득점을 할 거냐? 다득점 했던 경기는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낭트도 생각보다 득점은 꾸준히 하지만
뭐 이득점 한 경기 손에 꼽죠. 결국 둘 다 뭐 낭트가 무득점 할 수도 있고 넣어봤자 한 골. 결국 모나코가 3골 이상 넣지 않으면 뭐 배당 대비는 오버가 좋긴 한데 모르겠어요. 모나코가 그렇게 득점을 해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겨도 뭐 한 골 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더 보고, 언더는 솔직히 배당이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또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갈 거면 차라리 핸디무 쪽 노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2대1 스코어 아니면 1대0 스코어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언더를 보지만 핸디무 쪽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고배당으로. 아니면 요새 오늘은 언어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언더로도 카트 담고 뭐 핸디무로도 카트를 담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배당 대비 갈만한 것들이 있지만 또 배당 대비 좀 안 좋아 보이는 경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핸디로 갈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무승부를 거의 안 봤기 때문에 다행이다. 어제 아챔을 언더 두 조합을 묶어가지 못한 게 내심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아챔이었기 때문에. 해축이었으면 갔겠죠. 근데 아챔은 뭐 그 정도 이제 뭐 메인도 아니고 굳이 안 가도 되는 그 경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언더까지 갈 이유가 없긴 했어요. 보긴 했지만. 근데 이제 뭐 잘 골라가셨길 바라고.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좀 일찍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늦게 온 건 아닌데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고,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낮에, 늦어도 낮에, 빠르면 뭐 오전 중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일어나는 거 봐서, 상황을 봐서 다이렉트로 분석을 할지, 챔피언십이나 이런 좀 일부분을 보고 올지는 나중에 공지로 좀 얘기를 해드리겠고, 아마 오늘 틈틈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면 틈틈이 보고, 챔피언십은 그냥 방송에서 경기 결과만 그냥 공개를 해버리고 나머지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고 보시는 분들도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질문 받을 때 이제 그때만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 되니까, 만약에 챔피언십 물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요새 뭐 연승도 했다가 뭐 연패도 했다가 뭐 고배당 적중했다가 뭐 한폴락 했다가 뭐 늘 그렇듯이 일상이 있는 일이니까 오늘은 좀 잘 골라가 보도록 하겠다. 어제는 선택의 폭이 어쩔 수 없잖아요. 해축이 2경기밖에 없어서. 오늘은 경우의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넓고 잘 골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좀 일찍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고, 또 못다한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